2026년 1월, 지금 현재 대한민국 부모들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학원비로 매달 200만 원을 쓸까? 300만 원을 쓸까? 의대 입시 컨설팅에 5천만 원을 투자할까? 말까?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3년 뒤면 의사 면허증으로 이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의학 지식보다 AI가 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로봇이 더 안전하게 수술을 집도하는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SF 영화 얘기가 아닙니다.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은 이미 공장에서 움직이고 있고 챗 GPT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공부는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과, 두 번째는 그럼 도대체 우린 뭘 해야 하지? 하고 불안해하시는 분들 말이죠.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런 걱정에서 조금이나마 도움드리고자 만든 영상입니다. 앞으로 3년 뒤 머스크가 예측한 미래는 단순히 기술이 발전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 버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일에서 버는 시대가 끝나고 소유에서 버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유해야 할까요? 부동산, 금, 비트코인? 아닙니다. 정답은 인류 문명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나스닥 100과 S&P 벤적 지수 투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머스크가 말한 3대 예언이 왜 우리 투자 전략을 180도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왜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여야만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운 좋게도 여러분이 2030년을 준비하는 완전히 새로운 정보의 세계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럼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지 함께 보시죠. 일론 머스크는 최근 몇 년간 일관되게 세 가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AGI의 탄생입니다. AGI는 인공 일반지능, 쉽게 말해서 인간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AI를 말합니다. 머스크는 빠르면 2026년, 늦어도 2027년이면 AGI가 탄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AI의 학습 속도입니다. 현재 AI의 학습량은 매년 10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100권의 책을 읽었다면 2024년에는 1000권, 2025년에는 10,000권을 읽는 속도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의사가 평생 공부해서 쌓은 지식, 변호사가 10년간 경험으로 배운 판례, 회계사가 암기한 세법, 이 모든 게 AI에게는 뉴초면 됩니다. 지식으로 돈 버는 시대가 끝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옵티머스 로봇입니다. 테슬라가 개발 중인 인간형 로봇인데 머스크는 이 로봇이 3년 안에 인간 의사보다 수술을 더 잘할 거라고 말합니다. 손떨림 제로, 24시간 근무가는 피로 누적 제로, 게다가 한 번 학습하면 전 세계 모든 옵티머스 로봇이 동시에 그 기술을 공유합니다. 수술뿐만 아닙니다. 제조업 현장의 조립, 물류창고의 상하차, 식당의 서빙, 집안 청소까지 인간이 몸으로 하던 모든 일을 로봇이 대체합니다.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불평도 안 하는 노동력이 무한정 공급되는 겁니다. 세 번째, 보편적 고소득 시대입니다. 머스크는 미래에는 일을 안 해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해진다고 말합니다. 로봇이 모든 생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물건값이 폭락하고 정부는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이겁니다. 기본소득으로 먹고 살 수는 있지만 진짜 부자가 되려면 생산수단을 소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로봇을 만드는 회사, AI를 개발하는 기업,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스템, 이런 걸 소유한 사람만이 부의 상위층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앞으로 3년 안에 지식노동의 가치는 무너지고 육체노동은 로봇이 대체하며 돈의 흐름은 일하는 사람에서 시스템을 소유한 사람에게로 완전히 이동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시스템을 소유해야 할까요? 2026년 현재 대한민국 부모들의 최대 관심사는 의대입니다. 어떻게든 아이를 의대에 보내려고 재수, 참수는 기본이고 중학교 때부터 의대 입시 컨설팅을 받습니다. 사교육비로 매달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쓰는 가정이 수두룩합니다. 왜 그럴까요? 의사 면허증만 따면 평생 안정적인 고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면허 따면 은퇴할 때까지 쓸 수 있는 황금 티켓이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3년 안에 AI와 로봇이 인간 의사를 능가할 거라고 단언합니다.
실제로 이미 징조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매드팜2는 미국 의사 면허 시험에서 인간 평균 점수를 넘어섰습니다. IBM 와스는 암 진단에서 인간 의사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수술은 어떨까요? 다빈치 로봇 수술 시스템은 이미 전 세계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간 의사가 조종하긴 하지만 손떨림을 완전히 제거하고 0.01mm 단위로 정밀하게 움직입니다. 머스크가 개발 중인 옵티머스 로봇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의사가 조종하는 게 아니라 AI가 직접 진단하고 로봇이 자율적으로 수술합니다. 한번 성공한 수술 케이스는 전 세계 모든 로봇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그럼 인간 의사는 뭘 할까요? 환자와 대화하고 공감하는 역할? 그것조차도 GPT 같은 대화형 AI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피곤하지도 않고 감정에 치우치지도 않으니까요. 이건 비단 의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는 어떨까요? 법률 AI는 이미 수천 건의 판례를 1초 만에 검색하고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회계사는요? 세무 AI가 모든 공제 항목을 자동으로 찾아냅니다. 학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문대를 나온다고 해서 지식이 많은 게 아닙니다. 구글에 검색하면 나오는 정보를 4년 동안 배우는 게 대학입니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지식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세상이죠. 그리고 그건 학벌과는 무관합니다. 그럼 여기서 현실적인 계산을 해볼까요? 아이를 의대에 보내기 위해 중학교 때부터 고3까지 7년간 매달 200만 원씩 사교육비를 쓴다고 가정해 볼 때 7년이면 84개월 1억 6천 8백만 원입니다. 만약 이 돈을 의대 입시가 아니라 나스닥 100 지수에 매달 200만 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나스닥 100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15%입니다. 7년 후면 원금 1억 6,800만 원이 약 2억 5천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7년 뒤 의대에 들어간 아이는 앞으로 6년간 더 공부해야 합니다. 그 6년 동안 지수는 계속 오릅니다. 게다가 의사 면허를 따는 시점에는 이미 AI 의사가 상용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지수에 투자한 아이는 20대 초반에 이미 3억 아까운 자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 돈으로 복리 효과를 누리면서 30대에는 10억을 만들 수 있겠죠. 일하지 않아도 자산이 일해주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아이에게 학벌을 물려주지 말고 지분을 물려주세요. 의대 입시에 1억을 쓸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인류 문명의 지분을 사주세요. 그게 진짜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옵티머스 로봇이 상용화되면 경제의 근본 구조가 바뀝니다. 지금까지 경제학은 노동력이 유한하다는 전제 위에 세워졌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8시간밖에 일 못하고 주말엔 쉬어야 하고 나이 들면 은퇴합니다. 그래서 노동에는 가치가 있었고 임금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로봇은 다릅니다. 밥을 먹지 않으니 식비가 없습니다. 잠을 자지 않으니 24시간 가동됩니다. 불평하지 않으니 노사 분규가 없습니다. 아프지 않으니 병가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한정 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테슬라 공장 하나에서 연간 100만 대의 로봇을 생산할 수 있다면 전 세계 노동력은 사실상 무한대가 됩니다. 노동력이 무한대로 공급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지금은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사람이 수백 시간 투입됩니다. 하지만 로봇 공장에서는 같은 자동차를 10분의 1시간에 만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옷, 가구, 식료품, 모든 제조품의 생산 속도가 10배, 100배로 빨라집니다. 생산량이 늘어나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집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죠. 물건이 넘쳐나면 가격은 바닥을 칩니다. 결국 제품 가격은 재료비와 에너지 비용 수준으로 수렴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굶어 죽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물건값이 폭락하니까 적은 돈으로도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200만 원으로 살던 생활을 50만 원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정부가 등장합니다. 로봇 생산으로 세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정부는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월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일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돈을 줍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행복한 유토피아일까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기본소득으로 먹고 살 수는 있지만 진짜 부자가 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진짜 부자는 누가 될까요? 로봇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테슬라 주식을 가진 사람, 엔비디아 주식을 가진 사람, 구글과 아마존과 애플의 주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로봇이 생산한 부가가치는 결국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그 이익은 주주들에게 배당됩니다. 로봇 한 대가 연간 1억 원의 가치를 생산하면 그 1억 원은 로봇을 소유한 기업의 매출이 되고 그 기업의 주식을 가진 사람의 자산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노동의 시대가 끝나고 소유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땀 흘려 일해서 버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소유해서 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시스템을 소유해야 할까요? 테슬라? 아닙니다. 테슬라만 잘 될지 아니면 다른 로봇 회사가 더 올라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답은 지수입니다. 나스닥 100에는 테슬라도 있고 엔비디아도 있고 구글도 애플도 아마존도 다 들어있습니다. 누가 이기든 우리는 승자의 주식을 자동으로 갖게 됩니다. 로봇이 일하면 인간은 소유로 돈을 법니다. 그리고 그 소유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 지수 투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테슬라 주식을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일론 머스크가 미래를 만든다는데 테슬라에 몰빵하면 대박 아니야? 결론부터 말하면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기술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1등이 내일의 꼴찌가 되는 게 기술 산업입니다. 시간을 돌려볼게요. 1900년대 초반 자동차 혁명이 일어났을 때 미국에는 자동차 회사가 수백 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살아남은 회사는 몇 개일까요? 포드, GM, 크라이슬러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다 사라졌습니다. 당시의 투자자들은 자동차 산업이 미래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회사가 살아남을지는 몰랐습니다. 잘못된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은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전기차와 로봇의 선두주자지만 10년 뒤에도 그럴까요? 중국의 BYD가 테슬라를 추월할 수도 있고 애플이 애플카를 출시해서 시장을 장악할 수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전혀 예상 못한 곳에서 혁신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2007년 노키아는 휴대폰 시장 점유율 40%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아이폰을 내놓자 5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엔비디아도 봅시다. 지금은 AI 칩 시장의 절대 강자입니다. 하지만 구글이 자체 TPU 칩을 개발하고 있고 AMD도 추격하고 있습니다. 10년 뒤 엔비디아가 지금의 위치를 유지할 거라고 과연 장담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개별 종목 투자의 리스크입니다. 산업은 맞췄는데 회사를 틀리면 망합니다. 반면 지수 투자는 어떨까요? 나스닥 100은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을 담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동 교체 시스템입니다. 테슬라가 망하면 나스닥 100에서 빠집니다. 대신 새로운 강자가 자동으로 편입됩니다. 엔비디아가 몰락하면 그 자리를 다른 AI 기업이 채웁니다. 쉽게 말해서 지수는 항상 승자를 따라갑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이 알아서 승자를 골라주고 우리는 그 승자를 자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990년대 나스닥 100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구글과 아마존이 편입됐습니다. 2010년대에는 애플과 페이스북이 들어왔습니다. 2020년대에는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추가됐습니다. 시대마다 승자가 바뀌지만 지수는 항상 그 승자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1990년에 나스닥 100을 샀다면 30년간 자동으로 모든 시대의 승자를 소유한 겁니다.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상장 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500개를 담습니다. 여기에는 기술주만 있는 게 아니라 금융, 헬스케어, 에너지, 소비재까지 모든 산업이 골고루 들어갑니다. AI 혁명으로 기술주가 뜨면 기술주 비중이 늘어납니다. 에너지 혁명이 오면 에너지주 비중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예측할 필요 없이 지수가 알아서 조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지수 투자는 개별 기업이 아니라 운명을 산다는 겁니다. 나스닥 100과 S&P 500에 투자한다는 건 AI 혁명, 로봇 혁명, 에너지 혁명, 생명공학 혁명, 우주산업 이 모든 걸 통째로 사게 되는 거죠. 인류 문명이 업그레이드 되면 우리 자산도 같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개별 기업은 도박입니다. 맞으면 대박이지만 틀리면 쪽박입니다. 반면 지수는 문명 소유입니다. 인류가 발전하는 한 우리 자산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조차도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S&P 500 인덱스 펀드를 추천합니다. 자기 회사인 테슬라를 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별 기업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지만 인류 문명은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는 걸 말이죠. 여러분은 도박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문명을 소유하시겠습니까? 이게 2030년 지수 투자자의 삶입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일하지 않아도 자산이
알아서 일해줍니다. 로봇과 AI가 경제를 돌리고 그 과실은 지수 투자자에게 돌아옵니다. 물론 이건 장밋빛 미래만 그린 게 아닙니다. 실제로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화폐는 달러가 아니라 에너지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 세계 경제는 석유를 기반으로 돌아갑니다. 공장을 돌리려면 전기가 필요하고 전기를 만들려면 석유나 천연가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모든 물건값이 오릅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말하는 미래는 다릅니다.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면 에너지를 거의 공짜로 쓸 수 있게 됩니다. 태양은 매일 뜹니다. 구름이 껴도 뜹니다. 그리고 태양 에너지는 무한합니다. 태양광 패널만 설치하면 전기를 무한정 생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밤에는 태양이 안 뜬다는 건데 그건 배터리로 해결합니다. 테슬라는 메가팩이라는 대용량 배터리를 만듭니다. 낮에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메가팩에 저장했다가 밤에 씁니다. 이렇게 하면 24시간 내내 태양 에너지로 모든 걸 돌릴 수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폭락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모든 생산 원가가 내려갑니다. 자동차 만드는 비용, 스마트폰 만드는 비용, 옷 만드는 비용 다 내려갑니다. 그럼 기업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폭발합니다. 원가는 내려가는데 판매 가격은 그대로니까 이익률이 치솟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하나 팔 때 지금은 30% 이익 남긴다면 미래에는 50%, 60%를 남길 수 있습니다. 기업 이익이 늘어나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오릅니다. 그리고 그 혜택은 주주에게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태양광 기업이나 배터리 기업 주식을 사야 하는 거 아니야? 위험한 생각입니다. 태양광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1등 기업이 매일 기술 경쟁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중국의 BYD가 잘할 수도 있고 한국의 LG에너지 솔루션이 잘할 수도 있고 전혀 예상 못한 스타트업이 치고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 투자자에게는 상관없습니다. 누가 이기든 승자는 자동으로 나스닥 100이나 S&P 500에 편입됩니다. 우리는 그냥 지수만 들고 있으면 에너지 혁명의 승자를 자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에너지 혁명의 진짜 수혜자는 에너지 기업이 아니라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기업입니다.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 회사들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면 이익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은 모두 나스닥 100과 S&P 500에 들어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에너지는 기업 이익을 터뜨리는 폭탄입니다. 그리고 그 폭탄의 혜택은 지수 전체로 퍼집니다. 에너지 혁명으로 개별 기업을 고르는 건 위험하지만 지수를 들고 있으면 혁명의 모든 혜택을 자동으로 받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한 미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AGI는 2026년이면 나옵니다. 오피머스 로봇은 이미 공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는 매년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혜택을 누가 받을까요? 시스템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 애플, 아마존 이 회사들의 주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2026년 오늘 여러분은 아이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명문대 합격증입니까? 아니면 인류 문명의 지분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제 베토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